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혈압이 높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있다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이신 구독자 여러분, 진면목을 보여드리는 김진목입니다. 사단법인 대한통합마케 이사장을 맡고 있고 파인들병원 병원장이고 김진목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을 진단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최근에 큰 스트레스를 겪었거나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겠고, 휴식 없이 무리하게 일이나 운동을 해왔든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기를 닥달하면서 달려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었고 이제 좀 쉬면서 삶을 즐기려 했는데 암을 진단받으셨다면서 억울해하시는 분도 많은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신적,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결과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싫은 소리 잘 못하고 갈등을 속으로 사귀면서 참는 것이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신데, 화가 많이 쌓여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면역을 갉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이고 이 세 가지를 현대학적 표준 치료라고 하죠. 암 1기나 2기의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암을 완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습니다. 수술로 완전 절제한 후라 하더라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나 4기의 경우에는 수술로 완전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는데, 항암 치료는 빨리 자라는 암세포를 잡는 약인데 우리 몸에는 정상적으로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있죠. 모발세포라든지 혈구세포, 장내 점막세포,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성선세포 등입니다. 이들 세포들도 똑같이 큰 타격을 입게 되어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빈혈이 오고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장에 염증이 생기고 구내염이 오고 불임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이 많이 떨어지는데, 항암 치료의 목적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였지만 면역도 떨어지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지 못하고 면역만 떨어져서 검사를 해보니까 오히려 암이 진행되어서 크기가 커지거나 다른 부위로 암이 전이되는 경우도 있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체력이 극도로 쇠약한데도 항암 치료를 지속해서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최악의 사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암 진단 이꼴 사망 선고와 같은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70%를 상회하는 것은 뭐니 해도 현대학의 공로겠죠. 따라서 아무리 부작용이 겁나더라도 표준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표준 치료에 따른 부작용은 통합암 치료로 거의 없앨 수 있으니까 표준 치료와 함께 통합암 치료를 꼭 병행하시길 추천합니다. 식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식이요법만으로 암이 줄어들기도 하고 완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대학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식이요법만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겠지만, 항암 치료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식이요법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 환자들은 채식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이 맞지만 암 치료 중에는 가리지 말고 잘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등 현대학적 표준 치료는 매우 공격적이고 환자의 면역과 전반적인 상태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잘 드셔서 영양과 면역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암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수술 날짜가 좀 길게 남은 경우라면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식이요법을 엄격하게 하면 체중이 줄기 때문에 수술의 준비로는 적당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엄격하지는 않은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단당류가 많은 식사는 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 후에는 수술 상처가 잘 아물 수 있도록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매우 커서 환자의 면역이나 영양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고단백, 고열량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경우에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드셔서 건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면역을 올려서 항암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암 치료 직후에는 오심, 구토, 식욕 부진 등이 생기기 때문에 영양 수액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항암 치료 일주일쯤 지나면 컨디션은 좋아집니다. 그렇지만 골수 기능 저하로 면역 세포가 낮아지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 음식이나 위생적이지 못한 음식은 꼭 익혀 드시도록 하고
과일은 껍질을 벗겨 먹고 채소와 해조류는 익혀서 먹도록 하십시오. 항암 치료 후 2주가 지나면 면역 상태가 회복되기 때문에 다시 정상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중에는 특별히 면역이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식사에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이 들은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비타민 E나 베타카로틴 영양제가 방사선 치료의 성적을 나쁘게 만드는 것으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학병원 교수님들을 볼 때마다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는 설명만 계속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분들 중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어야 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암 예방식은 채식인데 현대의학 표준치료 종결 후에 암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뭐든 가리지 말고 잘 먹으라? 모순이죠. 항암 치료 종결 후에는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가 종결된 후에는 채식을 하시는 것이 좋겠지만 골고루 잘 드시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백질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비계가 없는 살코기를 삶아서 수육 형태로 먹는 것이 좋겠고, 닭, 오리 같은 가금류는 껍질을 제거하고 먹는 것이 좋겠고, 생선은 흰살 생선 등 동물성 식품도 소량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식물만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채식이라고 하면 배추나 상추 같은 푸성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은 식물식이라고 해야 되고, 채소류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잎채소뿐 아니라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고 과일, 해조류, 그리고 씨앗류와 견과류도 포함됩니다. 다양한 채소를 드셔야 영양 불균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라 하더라도 많이 가공된 식품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자연에 가까운 형태라는 의미로 자연 식물식이라고 해야 합니다. 거기에다가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을 더해서 통곡 자연 식물식을 하셔야 합니다. 현미나 통밀 같은 통곡식에는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있고 섬유질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가 거대 영양소라고 하고 에너지를 얻죠. 그렇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같은 미세 영양소도 중요합니다. 거대 영양소로부터는 우리가 살아갈 에너지를 얻고 미세 영양소는 신진대사에 꼭 필요한 효소의 작용을 하고 신진대사 활동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작용도 합니다. 섬유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통해 들어오는 포화지방이라든지 중금속, 화학물질 같은 나쁜 성분들을 흡착시켜서 대변으로 배설해주는 고마운 작용을 해줍니다. 암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통곡 자연식물식을 안 하시던 분이 하시게 된다면 딱 3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내 몸속에 이렇게 많은 대변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변기 가득 나오는 쾌변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일주일이 지나면 몸 컨디션이 가벼워지시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상이 있던 질병,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가 혈압이 떨어지고, 혈당이 높다가 혈당이 떨어지고, 고지혈증이 있다가 콜레스테롤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혈압이 떨어져서 복용하던 고혈압약을 줄여야 되고, 혈당이 떨어져서 당뇨약을 줄여야 됩니다. 이런 변화들은 여러분 스스로 안 하셔도 주치의가 많이 좋아지셨다면서 약을 줄여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발병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당류, 육류의 섭취 증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육류에 대해서 바베큐로 구울 경우에는 일군 발암물질이 생긴다고 했지만 사실 육류를 먹으면 고단백이 아니라 과단백이 되어서 암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속은 중요하지만 과속은 나쁘죠. 고단백이 필요할 수 있지만 과단백은 백해무익합니다. 단백질 신화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신체에 대단히 중요한 영양소지만 성장기 아동이나 헬스를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일단 간과 콩팥에 부담을 주게 되고 암의 발병과 암의 성장을 촉진하게 됩니다. 채소나 과일을 도정하거나 가공해서 섬유질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섭취하면 혈당치를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당류라고 합니다. 김밥, 흰빵, 흰떡, 국수, 과자,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입니다. 당류와 육류를 낮추면 암의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식사 습관을 잘 지켜서 암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